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축재해보험 2과목 들어갈게요. 23년도 농구먼 이론서 548페이지 2권이죠. 네. 손해평가해서 손해평가에 관한 내용을 또 낯설게 이렇게 실어놨네요.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자 등이 지켜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이거 보시고, 그리고 이 과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손해액 산정 과정,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뭐 한우는 어떻게, 유구는 어떻게,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 다 끝나고 나서요, 저 뒤로 이동해서 가축 보험금 계산, 지급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걸 먼저 보고 내용을 잡고 들어갈게요. 구성상으로는 그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하시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의문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뒤로 넘어갔다가 다음 강부터 본격적으로 한우, 유구, 젖소 이 순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손해평가의 의의 있어요. 네, 그냥 넘어가자니 또 서술형으로 나오기 한 문단 딱 좋죠. 네, 한 번쯤은 정독해 보자고요. 네. 가축재해보험에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은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이후 손해액과 보험가액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손해액과 무엇의 평가, 보험가액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확정된 손해액,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그렇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보험가액하고 손해액하고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보험금 받는 사람 누구예요? 피보험자. 우리 중복보험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 보험금 청구권은 피보험자한테 있구나.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자, 보험계약자 등의 사고 접수로 시작된 손해평가에서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후 손해액 조사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해 가는 과정은, 그러니까 손해평가의 과정은 손해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축종별로 여기 또 부문별 아니고 축종별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부문에서도 세부 축종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액을 확정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쵸? 축종별로 다르죠. 우리 생각해보세요. 한우, 유구, 젖소, 닭. 어떤 평가 방법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축재해보험 약관에서는 다 축종별로 다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손해평가 관련해서 뭐의 평가와 관련해서? 손해평가와 관련해서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얘기겠죠. 네. 여기는 이렇게 한번 정독해 봤고요. 저 괄호 내용만 좀 신경 써 두시고, 계약자 등이 갖는 의무 1차 상법과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해설 노트에도 정리해 놨지만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피대는 고지 의무죠. 고지 의무. 청약할 때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대요. 사실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축에서는 포괄 가입된대. 만약에 여기 비실비실한 것만 가입하고 요건 좀 가입하지 않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포괄 가입제. 이력서상 전부 다 가입했는지, 이력서란다. 이력제상에 전부 다 가입했는지, 이런 거죠. 네.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상 위반했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 묻기가 쉽겠죠. 보험자는 자, 안날로부터, 아니,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했대요. 그럼 고지 안 한 걸 안날로부터, 여기가 안날로부터인지 통지일로부터인지 구분하시고요. 1개월 내에 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 아니죠. 취소 아니죠. 예, 무효화 이런 거 아니죠. 해지예요. 해지. 안날로부터 1월 내, 체결일로부터 3년 내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할 때 이걸 알았대요. 고지 의무 문제 있는 거 알았대요.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 중대한 과실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 네, 이건 계약 전. 자, 이제 계약 후. 이게 비로소 이제 가축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보험의 목적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생긴 후에 계피는 계약자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알려야 한대요. 자, 이 의무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아까 고지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죠.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계약 후 알릴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 자, 여긴 대리인 들어가요. 여긴 대리인 안 들어가요. 네, 구분하시고 의무 이행자. 계피는 지체 없이 보험자한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의무를 알렸어요. 이 알릴 사항을 알렸어요. 의무를 이행했어요. 그럴 때 사업자가 일단 첫 번째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지를 안 받은 경우. 즉 계약자 피보험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죠. 아예 통지를 안 한 거예요. 네. 통지를 받았을 때는 둘 중에 하나죠, 뭐. 위험이 감소됐대요. 그러면 차액보험료를 돌려주고 위험이 증가됐대요. 그러면 자, 여긴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둘 중에 하나. 자,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거 쓰시는 거예요. 계피의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 위반했을 때 통지를 받았는데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제 통지를 받았는데 이행해서 통지를 받았는데 보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이거 쓰시는 거예요. 근데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럼 조금 달라지죠. 보험자는 앞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통지 받았을 때 아예 통지 못 받았을 때 구분해서 네, 알아놓자고요. 자,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에서는요. 모든 축종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계약적 알릴 의무가 있고 특정 부분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알릴 의무가 있다.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2차하고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네, 출제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겠죠? 사실 윗부분은 너무 1차 내용이잖아요. 그쵸? 네. 계약 후 알릴 의무 이거 다 암기 어렵겠죠? 네. 우리 키워드 위주로 한번 보자고요. 키워드 위주. 지금 공통적인 알릴 의무예요. 계약자 피보험자는 무조건 이건 다 알려야 된다. 어떤 축종이든 간에. 일단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가축재해보험은 NH 독점이 아니에요. 5, 6개 보험회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즉 동일한 가축재해보험을 NH에도 들고 저 DB손해보험에도 들고 이럴 때 안 된다. 그러니까 알려라.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사실 이게 정책보험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중복보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책보험은 여기서도 보험료 지원받고 저기서도 보험료 지원받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알려야 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양도할 때, 보험 목적물을 양도할 때. 양도할 때하고 연결 뭘 지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다른 것으로 옮길 때, 그리고 도난 행방불명 되었을 때. 지금 공통적인 알릴 의무죠. 우리 지금 짝 지어두자고요. 양도, 옮길 때를 우린 이동, 도난하면 항상 행방불명 같이 나옵니다. 네, 이럴 때 무조건 알려야 된다. 첫 번째 그룹은 다른 계약이 있을 때, 다른 보험자와 맺을 때, 두 번째 그룹은 양도, 이동, 도난, 행방불명일 때. 네. 자, 세 번째, 이제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 보험 목적 또는 수용 장소로부터 반경 10km 이내 지역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또는 원인 모를 질병으로 집단 폐사가 이루어진 경우 이제 세 번째 그룹 하자고요. 전염병.
그리고 원인은 모르지만 집단 폐사. 자,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갈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의외의 재난이나 위험에 의해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됐대요. 구할 수 없는.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기억하자고요. 네, 가축 전염병, 그다음에 집단 폐사, 구할 수 없는 상태. 네. 됐죠? 세 번째 그룹.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요. 건물에 관한 게 나옵니다. 건물.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 뭐 축사를 의미하겠죠? 건물의 구조를 자, 변경하거나 개축, 증축이니까 증개축하거나 자, 수선하거나 근데 수선은 15일 이상 계속하여 연속 15일 이상 수선할 때 자, 변경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구조하고 용도까지 치자고요. 구조, 용도.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개축하거나 연속 15일 이상 수선할 때. 네 번째 그룹이에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어디겠어요? 30일 이상 마찬가지로 계속 축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이거는 뭐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애매하니까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그 다음에 휴업할 때 30일 5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암기 한번 하자고요. 네. 자, 일단 키워드 기억하시고 살 붙이시면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계약 후 알릴 의무. 네. 쓰세요 하시면 뭐라도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살 붙여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 되는데 6번째 카테고리예요. 네. 변경이 되는데 뭐가 변경되냐? 증감이 돼요. 증감이 돼요. 증감. 변경이 돼요. 개체수. 그 다음에 위험이. 위험이 증감. 변경되는 거죠. 뭐. 개체수나 위험. 이게 공통적인 알릴 의무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보험 목적, 양도, 이동,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그다음에 도난, 행방, 불명, 그다음에 다른 계약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변경해요. 건물을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개축하거나 수선할 때, 수선은 연속해서 15일 이상, 그다음에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그다음에 이제 죽어요. 가축이. 전염병, 집단 폐사, 전염병은 10kg 이내요. 그다음에 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증감을 해요. 뭐가요? 개체수가 위험이. 중요하고요. 나머지는요. 부문별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는 뭐 전 부문이 아니라 이론서에는 지금 소, 종모우, 말만 있어요. 근데 소하고 종모우는 같고요. 말은 기본적으로 같은데 하나씩만 빠져요. 그것만 보시면 되죠, 뭐. 자, 부문별 계약 후 알릴 의무 위에는 다 공통이고요. 전 부문 다. 자, 소 볼까요? 소 부문. 개체 표시. 여기서 말하는 개체 표시는 귀표를 얘기하죠. 오손, 훼손, 멸실. 이거 우리 했잖아요. 실손. 귀표가 실손될 때. 그래서 새로운 귀표, 개체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알리래요. 자, 종모우 볼까요? 종모우. 개체 표시가 떨어지거나 오손, 훼손, 멸실. 여러분, 아니 종모우는 더 귀한 건데 오손, 훼손, 멸실되면 당연히 새로운 개체 표시, 귀표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뒤에 그게 빠져 있습니다. 뒤에. 위에 소 부분에는 그래서 새로운 개체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거세, 제각, 단미 등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경우. 외과적 수술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에 해당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 제각. 말은 뿔이 없잖아요. 말은 요거만 빼시면 돼요. 거세, 단미 등 외과적 수술. 그쵸? 얘는 소는 거제단이고요. 거제단. 종모우도 똑같아요. 종모우도 뭐 소의 일종이니까. 거제단. 근데 말은 제 없어요. 상식적으로 뿔이 없구나. 제. 네. 그 다음에 어디에 이제 출전을 해요. 출전을 하는데 소. 그 다음에 종모우는요. 경진회, 품평회,
소싸움 대회, 소등타기 대회, 박람회. 이걸 순서를 우리는 소가 어디 출전하지? 출전했더니 경품을 받았는데 경품이 소박하다. 경진, 품평, 소싸움, 소등, 박람회. 종목 똑같죠 뭐. 똑같잖아요. 자, 여기서 말에 해당 안 되는 건 얘기했죠. 말에 해당 안 되는 건. 그럼 말은 경품이 소박한 게 아니라 그냥 경품이 박해요. 출전했는데 경품이 박하대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말은 하나, 이게 추가됩니다. 5일 이내 폐쇄가 예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 네. 근데 사실 계약 후 알릴 의무에는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 두 번째 거는 이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소에도 다 해당이 돼요. 네. 하지만 우린 이론서 있는 대로. 자, 전체 계약 후 알릴 의무. 두 번째, 부문별 계약 후 알릴 의무. 우리 카테고리 나눠봤고요. 이들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 봐서 아예 위반했어요.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 해지 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알렸어요. 그러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위험이 증가됐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증액, 보험료 증액 또는 해지. 근데 위험이 감소됐어요. 그럼 차익보험료 연결시켜서 알아놓으시고요. 네. 됐습니다. 뭐 이 정도는 보실만 하잖아요. 그쵸? 네. 자, 그리고 다른 의무로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이런 거 있고요. 이 의무의 대상자, 피보험자, 수익자, 개피수 다 들어가요. 여기는 수익자까지 들어갑니다. 사고 발생 통지 의무. 근데 사실 저 보험 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나오는 거죠. 우린 손해보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우리하고는 해당 없지만 개피수가 다 해당된다. 네. 자, 누가 의무 해당자인지. 네. 그리고 이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의 의미. 뭐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요. 신속한 사고 조사를 통해서 손해 확대를 방지하는데요. 그렇죠. 빨리 신고하면 빨리 통지하면 빨리 손해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키워드 잡고 암기해 놓으시자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보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 해제나 이런 거 안 들어가요. 그냥 확대된 손해, 회복 가능한 손해, 보상할 책임이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계약 후 의무 중에 손해 방지 의무. 저거는 방지 비용과도 연결이 되죠. 추가 비용 손해. 네. 똑같이 의무 담당하는 사람, 의무를 지는 자, 계약자, 피보험자고요. 네. 방지 또는 경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대요. 우리 계속 나오죠? 한도 없다. 그 내용이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 금액, 여긴 보험 가입 금액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 초과한 경우라도 부담한다. 초과한 경우로 한도 없다 그랬잖아요. 한도 없다. 네. 그리고 이를 게을리했을 때 보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네, 여기도 해지나 이런 거 안 들어가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을 것을 밝혀진 손해를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자, 보험 목적 관리 의무가 또 있네요. 계약 후 의무 중에서 관리 의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축에서 특히 강조되는 건데 의무를 지는 사람. 실제 경작이나 사육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 대리인 안 들어가요. 네, 그거 일단 잡아 놓으시면 대리인은 언제만 들어가는구나. 계약할 때 고의 중과실 여기에만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실수가 좀 줄어드시겠죠. 개피가 의무를 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여기 보실까요? 여기 있네요. 만약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할 때는 뭐예요? 고의,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할 때는 방지,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손해를 공제한다. 근데 다만 여기 이게 들어가죠. 네, 이게.
자, 그리고 밑에는 이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한번 보시고요. 네. 자, 보험 목적 관리 의무는 특이하게 가축 자체에 대해서도 있지만 가축과 그 가축의 수용 장소 사용과 관련해서 또 규정해 놓고 있어요. 보험 목적 관리 의무는 2개로 나뉜다. 가축 자체, 그다음에 수용 장소의 사용에 관련해서 이렇게 2개로 나뉜다. 보시고요. 네. 자, 보험 목적의 조사. 저하고는 강의 시간에 이렇게 넘어가지만 여러분은 한 번쯤 정독하셔야 돼요. 네. 물론 시험 전에 서술형으로 제가 뭐 단답형 서술형 자료 정리해 드리겠지만 너무 뒤로 밀어놓지 마시고 강의하실 때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보험 목적의 조사. 이제 슬슬 이 과목과 연결된 내용이 나오죠. 사고 발생할 때는 이렇게 조사해라 나와요. 자, 자연스럽게 손해액의 조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부터가 본격적인 이 과목의 내용이에요. 손해액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래서 이제 소 부문부터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계산하세요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자, 이 과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전에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좀 뒤로 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23년도 농금원 이론서 572페이지예요. 제일 처음에는 보험 가액, 보험 금액, 보험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급보험금의 계산부터죠. 지급보험금의 계산.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뒤로 점프해서 뒤부터 시작을 하냐면 우리 아까 손해액의 조사, 손해액을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결론은 손해액을 계산해서 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축은 지급보험금을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이걸 먼저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소는 지급보험금 계산 위에서 손해액을 이렇게 조사해서 계산식이 이렇게 연결돼서 보험금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산란계는 손해액을 이렇게 조사해서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렇게 한다 그랬지 보험금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걸 연결 지으시는 게 훨씬 학습 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손해액 조사만 해요. 그러면 이제 점점 궁금하시죠? 보험금은 어떻게 나오는 거지? 궁금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가볍게 잡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축재보험의 좀 특이한 점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우리 시설. 항상 무슨 시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셔야 되는 거? 비가림 하면 제조달가액 평가 실손보상. 축사하면요. 시가평가 조건부 비례보상 또는 조건부 실손보상 같은 의미 말씀드렸죠. 이게 떠오르셔야 된다.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가축도. 가축은요. 뭘까요? 가축. 시가평가합니다. 무엇을 시가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을. 우리 가축 지급보험금의 계산은요. 시설의 지급보험금 4단계, 우리 1, 2, 3, 4단계 있잖아요. 같아요. 네. 시가평가. 그리고 일부 보험이면 비례보상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가축하면 시가, 비례. 자, 비례보상을 한다? 일부 보험이 인정되는구나.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축사를 했지만 축사 가축재보험의 한 파트죠. 부문 7이에요. 가축재보험은 전부 다 시가평가, 비례보상이구나. 다만 축사는 여기 앞에 뭐가 붙어요? 조건부. 무슨 조건이요? 일부 보험일 때 비례보상한다가 무슨 의미죠?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의 일부인 경우잖아요. 그쵸? 근데 축사는 여기서 다른 거는 가액의 100%를 기준으로 하는데 축사는 80%보다 미만인 경우만 조건부로 비례를 인정했잖아요. 그쵸? 자, 같은 가축재보험이지만 축사와 가축은 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제 가축은 그냥 다른 시설, 해가림하고 같아요. 가액의 100%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작아? 그러면 일부 보험.
같아. 그럼 전부보험. 이거보다 커. 가입이. 그럼 초과보험. 이제 가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 시가평가 비례보상이구나. 그럼 우리 이제 시설보험금 4단계가 아니라 가축보험금 4단계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똑같습니다. 가입금액, 그 다음에 가액을 제시됐는지 확인하거나 계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먼저 가입금액은요. 가축은 계산하지 않아요. 왜요? 좋죠, 여러분. 왜요? 사실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 가축의 가입금액 산정에 대해서 내용이 다 빠져 있죠. 뭐 24년도에 추가된다 해도 여러분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가축 자체는 보험자가 기준가액이라는 걸 제시를 해요. 기준가액, 말 그대로 이 축종의 기준이 되는 가액. 예를 들어 모돈 70만 원 딱 제시해요. 그럼 곱하기 사육도 싸겠죠, 당연히. 근데 그 금액이 제시가 되면 거기에서 계약자가 50%에서 150% 범위 내에서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기준가액이라는 걸 제시하고 거기에서 선택하는구나. 근데 그 내용조차도 없잖아요, 지금.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입금액은 가축은 문제에서 제시가 된다. 땡큐다. 두 번째, 보험가액은요. 보험가액은 계산해야 돼요. 뭘로요? 시가로. 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자, 입력, 시가평가.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시가 어떻게 계산했죠? 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가. 제조달가액에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자, 제조달가액은 뭐였죠? 제조달가액은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 제조달 비용. 이게 우리가 아는 시가잖아요. 그쵸? 이게 가축에 가능해요? 가축의 면적이 어디 있어요? 제곱미터당 이게 어디 있어요? 가축은 제조달가액. 아니 어떻게 가축에 여러분 소에 동형 동질의 신품과 교체하는 금액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하죠. 아, 우리가 아는 제조달가액과 가축은 전혀 관계가 없구나. 그러면 제조달가액이 감가를 곱하면 시가인데 이 감가 어떻게 하죠? 경과년수 곱하기 경년 감가율. 아니, 소는요 1년에 몇 %씩 떨어져요. 소는요 경과년수가 몇 년이면 1년에 몇 %씩 떨어져서 지금 얼마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사용소모 반영해서 이 소는 지금 얼마예요? 얼마 감가됐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즉 보험가액을 시가로 계산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제조달가액 거기에 감가를 적용하고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축은? 그럼 가축에서 얘기하는 시가는 뭘까요? 그냥 조사하는 시점, 때와 장소 그걸 반영한 금액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축에서의 시가란 그 때와 장소에서 산정한 금액. 물론 이제 부문별로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 소 같은 경우는 사고 전 전월 금액을 써요. 이건 이제 업데이트가 늦어서 전 전월을 써요. 사고 일자 또는 사고 당월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데이터 업데이트가 늦으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 또는 뭐 돼지 같은 경우는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 영업일 기준 평균가 이런 걸 써요. 즉 그 때를 반영한다. 그 때를 반영한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이지만 그래서 때와 장소, 그래서 장소, 곳에 있어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크게 우리나라 그 때의 금액을 사용해 저 미국 거 사용하지 않는구나.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 그게 가축에서의 시가구나. 이거 전혀 관계없구나. 자, 개념 잡히셨죠? 오케이. 자, 1단계에서 우리는 가입금액 가액을 계산하거나 산정하는데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일까요? 시가를. 개념은 잡혔는지.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실 내용이에요.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험 가액, 우리 시설보험금 제 첫 번째 강의에서 보험금 산정 원리에서 보험 가액의 의미, 제가 어떤 거로 개념 잡으시라 말씀드렸죠? 근데 보험 목적물의 실제 가치잖아요. 그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뭐라 할까요? 일단 소 중에 한우가 있어요. 그리고 젖소가 있어요. 우유 생산을 위한 소. 우리 보험 목적물 했잖아요. 이 두 개의 가치가 같을까요? 좀 더 크게 볼까요? 소하고 닭 가치가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어떻게 소의 가치와 닭의 가치가 같아요? 같은 소에서도 어떻게 한우의 가치와 젖소의 가치가 다 같아요? 목적이 다른데. 즉, 가축에 있어서 그 가치를 측정하는 보험 가액의 계산은요, 축적마다 방법이 달라요. 시설처럼 시가 그러면 제조달가액이 곱하기 1 감가 이게 아니고 모든 가축은 축종마다 가치를 산정하는 즉 보험가액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 이거 보니까 당연하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한우는 고기를 위한 거고 젖소는 우유 생산을 위한 거고 예를 들어 닭 중에 산란계는 계란을 위한 건데 어떻게 같은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구나.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과목에서 계속 배워 나가시는 건데 어찌됐든 이런 가격을 써서 시가로 산정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지금은 잡으시면 돼요. 우리는 1단계에서 이들을 계산하거나 확인하고 자 이들의 용도가 뭐였죠? 한도였잖아요. 한도. 그리고 일부 보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가축재해 보험에서도요. 둘은 한도예요. 뭐 한도일까요? 작은 거. 가입 금액이 커요? 뭐 가액 한도로. 즉 초과보험일 땐 가액 한도로. 같아요? 그럼 원래 우리는 한도는 가입 금액이었잖아요. 전부보험일 땐 가입 금액 한도로. 가입이 더 작아요? 가액이 더 크고? 작은 거. 가입 금액 한도로. 일부 보험일 때 지금 요 내용이죠. 요 내용. 네. 똑같아요. 한도예요. 그리고 일부 보험이면 비례보상하고 쓰임이 같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도. 잠시 후에 얘기해보죠, 뭐. 자, 두 번째 단계 뭐였죠? 손해액이었어요. 손해액. 시설 4단계하고 같죠. 가축도 두 번째는 여러분이 손해액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축보험금 문제 푸실 때 이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손해액. 제가 지난 강의인가요? 지나가면서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손해액은 뭐와 같을까요? 우린 시설에서 어떻게 됐죠? 시설에서는 손해액은 보험 가액의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다. 왜? 10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가 전부 다 피해를 봤으면 그쵸? 가액 이퀄 손해액. 근데 300제곱미터만 손해를 봤으면 그때는 손해액은 가액의 일부 이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가축은요? 가축에서 보상하는 손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상하는 손해. 자, 가축이 이렇게 있어요. 다리가 4개였죠? 네. 가축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다리 부러진 거 이거 보상하는 손해?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축이 가야 돼요. 사망해야 돼요. 폐사, 긴급도축, 도난, 행방불명,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즉 계약자 입장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때 잔인하지만 그게 보상하는 손해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500만 원짜리 소가 있어요. 소의 가치가 시가로 이런 가격을 적용해서 시가로 계산해 봤더니 소의 보험가액이 500만 원이에요. 소의 목적물의 가치가. 자, 손해가 발생했다. 이 소에? 그게 뭐라고요? 가야 된다고요. 하늘로 가야 된다고요. 사망해야 돼요. 500만 원짜리 소가 사망했어요. 가액이 500만 원짜리가. 그럼 손해액은 얼마? 500만 원. 손해액도 500만 원. 가축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가축에서는 손해액 이퀄 보험가액. 같이 500만 원짜리가 사망했구나. 손해액도 500만 원이지 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목 내용을 공부하시다 보면 손해액에 조사해놓고 계속 보험가액을 구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손해액은 전부 또는 일부인데 자꾸 손해액에 조사해놓고 보험가액을 구하지? 아, 이퀄이구나. 가축에 있어서는. 여기 어디 찢어져가지고 꼬매는 거 이런 건 아니구나. 이해되시죠? 네. 단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 가축이 돼지예요. 긴급도축, 돼지 아니 소예요. 소. 긴급도축을 했어요. 돼지는 긴급도축이 안 되죠. 네. 소예요.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도축장에 가서 긴급도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긴급도축을 하게 되면 막 부상을 어디 골절이 일어났어요. 고기 얻을 수 있잖아요. 꼬리, 속꼬리, 우족 이런 부속물, 가죽 이런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고기, 가죽, 부속물 이런 것들. 뭐 그거는 버리나요? 아니죠. 계약자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득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거를 이용물 처분액이라 해요. 이처액. 만약에 이용물 처분액이 발생했다. 자, 500만 원짜리 소가 죽었어요. 그럼 손해액은 500만 원인데 긴급도축한 이후에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고기 뭐 해봤더니 한 300만 원을 이용물 처분액으로 계약자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손해액에서 빼야죠. 그쵸? 즉, 기본적으로 가축의 손해액 이퀄 가액이지만 이용물 처분액이 발생하면 그걸 빼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가축에 있어서 손해액은 가액 마이너스 이용물 처분액. 근데 여러분 이용물 처분액이 항상 있을까요? 소 긴급도축했어요. 그럼 발생할 수 있죠. 폐사했어요. 질병 폐사. 질병 폐사하면 도축장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꼬리, 우족, 가죽 다 벗게 되네. 그냥 매몰하잖아요. 질병일 때는 폐사일 때는 이용물 처분액이 없어요. 이용물 처분액은 언제만 나온다? 긴급도축할 때만. 반대의 개념으로 폐사, 질병 폐사든 사고로 폐사든 폐사하잖아요. 아니 수제 사고로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막 제가 뉴스에서도 그 장면 보고 되게 마음 아팠는데 소들 막 떠내려가잖아요. 수제 사고로 소가 죽었어요. 그럼 걔는 그냥 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비용이 발생할까요? 잔존물 처리 비용. 이용물 처분액은 긴급도축일 때, 폐사일 때는 잔존물 처리 비용. 그럼 어떻게 보면 이용물 처분액과 잔존물 처리 비용은 같이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네요. 그쵸? 아니 어떻게 한 마리를 긴급도축도 하고 폐사도 해요. 둘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네. 더 자세한 얘기 이제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요. 2단계 끝났어요. 2단계 끝났어요. 그럼 이제 3단계. 3단계부터는 쉽죠. 자, 이 2단계가 즉 손해액과 가액, 손해액 이퀄 가액 이걸 구하는 게 우리가 가축에서 공부하는 주된 내용이구나. 계산 문제에 나오는. 그럼 3단계 뭐예요? 보험금 만들어주잖아. 이건 쉽죠, 여러분. 우리 축사 다 했잖아요. 축사하고 요 80이 아니라 100을 적용하는 거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축손비 가자였죠? 똑같아요. 이제 보험금 만들어주는데 축 대신에 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가, 손비, 가자. 자, 보험금을 만들어준다. 계산한다. 항상 뭐였다고요? 3가지? 한도? 시설에서는 자기 비례, 해가림,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에서는 한도 위에서 이미 결정됐죠? 자기, 괄호 안에서 차감, 밖에서 차감, 그 다음에 얼마나, 손해액이 10%를 기준으로 한도 이거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비례를 적용하나, 비가림, 농시는 적용 안 하고 어차피 전부보험이니까 해가림은 적용하고, 그쵸? 똑같아요. 근데 가축보험부터는 바뀌죠. 한도, 자기 비례가 아니라 축사에서도 비례 자기가 먼저 왔죠? 비례 자기. 한도, 비례 자기.
여기 좀 깨끗이 해놓고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지금 세 번째 이제 손해액 계산하고 목적물 보험금, 가축 보험금 만들어주는 거 하는 거죠. 보험금을 계산한다. 한도 어떻게? 한도 전부보험이래요. 전부보험 가입금액 이퀄.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거 같다니까요. 그러면 한도는 뭐예요? 원래 한도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액 전부보험. 두 번째 초과보험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초과보험은 뭐 한도로? 가액을 초과하는 거죠? 작은 거. 가액 한도로 손해액 전액. 세 번째 일부보험일 때는요. 일부보험 가액이 있는데 가입이 그 일부만 가입한 거죠? 그럼 작은 거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을 비례보상. 미니멈 썼고요. 네. 한도. 위에서 일단 한도는 다 나왔어요. 한도. 네. 그 다음에 자기 비례가 아니라 가축재해보험부터는 비례가 먼저 와요. 비례. 전부보험, 초과보험은 비례 안 하죠. 여기 그냥 곱하기 1 있다 생각하세요. 곱하기 1 있다. 비례 안 하죠. 일부보험, 비례.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 해가림,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은 괄호 안에 들어갔죠? 자기를 어떻게 얼마나 했잖아요. 괄호 안에서 손자였는데 축사부터, 즉 가축재해보험부터는 뒤로 빠지잖아요. 자기. 뒤로 빠지잖아요. 자, 괄호 밖에서 얼마나? 자, 자기부담금. 일반 시설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이렇게 했었죠? 손해액의 10%를 기준으로 한도 했었잖아요. 30, 100, 피복제 단독사고 10, 30, 해가림은 10, 100. 그쵸? 축사에서도 풍수설지 사고 같은 경우는 최대 한도는 없지만 최소 한도는 있었어요. 50만 원 한도. 네. 화재는 없었고. 가축으로 들어와서는요. 이런 한도 없어요. 물론 특이하게 있어서는 한도를 계산해야 되는, 최소 한도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있긴 하지만 우리 지금 그냥 소, 돼지 이런 보통 약관에서는 한도 없어요. 그냥 가축재해보험에 있어서의 자기부담금 계산한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계산한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여기서 여기 자기부담 비율 곱해서 그 금액을 차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기 밖에서 여기서 여기에 자기부담 비율로 제시될 거야. 10% 그럼 여기서 여기에 곱하기 1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축사에 있어서의 화재처럼 만약에 일부보험이다. 그러면 손해액을 비례보상 가입금액 한도로 가손비 마이너스 자 하나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하나. 자기부담 금으로 빼나 자기부담 비율로 빼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보통 약관 이렇게 하시면 편하죠. 됐죠? 네. 이게 목적물 보험.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마지막 4단계 비용 손해. 우리 시설에서 수도 없이 했던 거죠. 비용 손해. 똑같이 잔, 손대잔, 기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잔은 뭐다? 잔존물 처리 비용. 잔처비 아까 이용물 처분액, 이처액과 대응하는 개념, 반대되는 개념. 네. 폐사하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계약 보상하는 손해에 항상 가축사치 잔존물 처리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잔처비, 범위, 견인 비용, 차에 싣는 비용, 적법시설에서의 렌더링 비용까지. 네. 그리고 손대잔 똑같아요. 손대잔. 그다음에 세 번째 기 같아요. 가축재해보험은 깔끔합니다. 손대잔에서 자기 차감하지 마세요라고 규정돼 있어요. 농업용 시설물처럼. 기타는 항상 전액이니까 뭐. 자, 그러면 뭐만 하면 돼? 잔처비에서만 자기 차감하면 돼요. 아니, 손대잔 차감하지 말라는 거는 농업용 시설물처럼 잔존물 제거 비용, 즉 잔존물 처리 비용에서 차감해라 이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주계약 보상하는 손해고 차감하면 되죠 뭐.
얘네들도 똑같이 계산해줬죠? 계산 어떻게 했죠? 계산. 똑같죠, 뭐. 한도, 비례, 자기, 한도. 이 둘은 한도 없잖아요. 가입금액 초과해도 지급한다. 잔처비만 한도 따지면 되죠. 한도 어떻게 따졌죠? 한도 똑같아요. 손해액의 10% 실제의 잔존물 처리 비용. 여기 계산한 손해액. 2번 단계에서 계산한 손해액. 보험가액 아니에요. 이용물 처분액이 있다면 죄송해요. 보험가액 아닌 게 이건 좀 더 깊은 내용인데 잔존물 처리 비용은 폐사 때만 발생하죠. 잔존물 처리 비용은. 근데 이용물 처분액과 우리 1호서에 보시면 보상금 등이 제시된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인해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손해액 이퀄 보험가액이 맞지만 보상금 같은 게 있으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다 대입하시면 안 되고 그런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어쨌든 위에서 계산한 손해액 거의 10%와 잔존물 처리 비용 한도 됐죠. 그 다음에 비례 자기 똑같아요. 지금 잔존물 처리 비용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비례. 여기서 한도 잘려진 잔존물 처리 비용에 이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비례. 한도 했고요.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하든 1 마이너스 자기 하든 손비자, 잔비자 이것과 이건 똑같은 거고요. 여기 됐죠? 만약에 비례 보상 아니에요? 곱하기 1 하시면 되고요. 한도, 비례, 자기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있었죠?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과 계산된 잔존물 처리 비용은 뭐보다 작아야 한다? 가입금액보다 작아야 한다. 끝이에요. 손대잔? 자기 차감 안 한다 규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없고요. 1마이너스 자기 없고. 일부 보험일 때 비례 보상하는 건 똑같아요. 다 더해서 그냥 비례 보상해버리면 돼요. 일부 보험 아니다? 그럼 그냥 전액 다 추가해 주는 거죠. 플러스. 가축 4단계, 시설 4단계와 거의 같죠? 개념만 잡으시면 되잖아요. 개념만. 축사하고 다 똑같은데 일부 보험일 때 가액의 80%분의 가입이 아니라 가액 100%분의 가입이구나. 이것만 주의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여기 잔존물 처리 비용인 거 주의하시고. 똑같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손해액, 즉 2단계의 손해액 이퀄 보험가액. 축종별로 다 가치가 다르다. 인정됐어요. 그럼 어떻게 축종별로 계산하느냐 이거예요. 축종별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건데 여러분 그 많은 축종을 다 공부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한우, 유구 방법이 같아요. 젖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 앞으로 보험가액 즉 손해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우, 유구 한 그룹 두 번째 젖소 세 번째 돼지 중에서 종돈 즉 종모돈, 좀빈돈 그 다음에 자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딱 보면 나와요. 그 친구들은. 그러면 우리는 결국 비육돈. 근데 비육돈은 육성돈, 후보돈하고 방법이 같아요. 자, 돼지 끝났죠? 가금요. 가금. 닭 중에서 산란계만 조심하시면 돼요. 산란계. 나머지는 다 협정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 어떻게 구하지? 이 친구들?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 이거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다 지나시고 가축쯤 오시면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보셨을 거예요. 풀어보시다 보면 항상 계산된 보험금이 3번 단계에서 계산된 보험금이 우리 여기서 한도 먼저 계산하잖아요. 한도 체크하고 비례 자기를 하든 자기 비례를 하든 하잖아요. 한도에 걸리는 게 있나요 여기서? 2단계, 3번 단계에서 4번 잔존물 제거 비용이나 잔존물 처리 비용의 마지막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처리 비용 또는 잔존물 제거 비용 얘가 가입 금액보다 작아야 된다. 이 한도 말고 이건 4번 단계에서의 한도잖아요. 3번 목적물 보험금 구할 때 한도에 걸리는 경우 있었나요?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이
원리를 다 FM대로 하셔야 그 다음에 문제를 풀수록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런 게 안 생기기 때문에 FM대로 알려드리고 이대로 연습하세요.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이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부보험일 때, 초과보험일 때, 그다음에 일부보험일 때 목적물 보험금이 한도에 걸리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론서에서 엄연히 한도가 적혀져 있고 중요한 원칙이에요. 항상 보험금에서 한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하셔야 되는데 왜 안 걸릴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전부보험이 뭐죠? 가입금액 이퀄 가액이잖아요. 그쵸? 가입금액 이퀄 가액.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가액이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전부보험이잖아요. 그쵸? 손해액, 전손, 가장 큰 손해, 전손. 손해액도 1,000만 원이겠죠. 자, 이때 한도가 뭐예요? 원래는 가입금액 한도였죠? 손해액도 가입금액이 1,000. 가입금액 한도니까. 손해액 가장 많이 발생해도 얼마? 1,000. 한도에 걸릴 수가 없죠. 만약에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 해가림 시설처럼 안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 그럼 더 작아지죠. 전손이라도. 됐죠? 초과보험은 어떻게 돼요? 가입이 1,500, 가액이 1,000 이런 경우가 초과보험이잖아요. 그쵸? 그럼 초과보험일 때 한도가 뭐였죠? 작은 거니까. 작은 가액을 한도로 하잖아요. 아니 손해액은 얼마예요? 가장 많이 발생해도. 그래도 가액이잖아요. 전손. 손해액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00. 한도를 넘어갈 수가 없죠. 얘를 초과할 수가 없다고요. 자기를 안에서 빼면 더 작아질 것이고요. 자, 일부 보험 볼까요? 일부 보험은 반대죠. 가입금액이 1,000만 원, 가액이 1,500만 원 이럴 때 한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작은 거 한도니까 가입금액 한도. 자, 손해액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 얼마예요? 가액이네요. 1,500만 원. 근데 비례보상 하래잖아요. 비례보상을 가액분의 가입. 약분돼 버리네요. 자기 빼면 더 작아질 것이고. 3번 단계에서는요, 사실 한도를 비교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시중에 있는 많은 문제집에서 이 한도 비교를 그냥 무시하세요. 근데 엄연히 농금원 이론서에 한도 비교, 한도가 나와 있잖아요. 지급보험금의 계산 뭐예요? 가입금액을 한도로, 가액을 한도로 이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우리가 체득화되어야지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래서 한도 비교를 안 했구나. 이거 모르시면 한도 비교를 원래 안 했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계속 갸웃거리게 되세요. FM대로 우린 하시되 이쯤 되시면 3번 목적물 보험금에서는 추가 비용 손해가 없다면 한도에 걸릴 일은 없구나. 앞으로 그런 문제 보시면 이래서 한도 비교를 안 한 거구나. 그냥 생략된 거구나.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단 마지막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또는 잔존물 처리 비용과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은 가입금액 한도로 여기선 걸리는 경우 많이 나와요. 이건 꼭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 문제 푸실 때 시간이 없어요. 한도 쓸 시간도 없고 마음이 급해. 3번 단계 비용 손해가 없어요. 그럼 굳이 한도 비교 안 하셔도 돼요. 답 못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게. 이쯤에서 이거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거 패스하시면 안 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이번 강의의 한 내용 앞에 막 계약자 의무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키워드 위주로. 진작 이것만 볼걸요. 하지만 이론서 여러분 계속 정독하셔야 됩니다. 정독하시고 정리를 이거로 하시면 되고요. 정리를. 그리고 지급보험금의 계산, 지금 말씀드린 거 여기 해놨습니다. 여기 해놨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잔존보험 가입금액 우리 어디서 나왔죠? 축사에서 나왔죠? 가축에도 있어요. 다는 아니고 돼지, 가금, 기타 가축. 축사에서 이거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가입금액과 가액 일치하거나 가입이 더 많아서 전부 또는 초과보험이었는데 1차 사고 때 보험금 지급하고 나니까 줄어들어서 잔존 가입금액이어서 그때 일부 보험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분모의
보험가액 100%, 분자는 잔존으로 인식하세요. 잔존 아니면 뭐 그냥 가입금액 쓰시면 되는 거고, 소말은 잔존 아닙니다. 네. 자, 보험금 이거죠. 뭐 핵심은 가손비 가자.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일부, 전부 초과일 때 있고요. 자기부담금 계산, 자기부담금 항상 여기서 여기에 자기부담 비율 곱한 것을 차감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1 마이너스 자기로 하는 게 편하다. 네. 자, 예시 문제 간단히 한번 볼게요. 예시 문제. 근데 여러분 실제로 기출문제 보시면요. 이 예시 문제 수준 넘어가는 문제 안 나와요. 진짜예요. 한번 보세요. 네. 가입금액 500만 원 한우래요. 자기부담 비율 20%예요. 보험가액이 지금은 제시가 됐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요거를 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400만 원. 400만 원. 두 번째는 600만 원. 요걸 배우는 거예요. 요거를. 자, 보험금, 가, 손. 아, 손해액 이퀄 보험가액이랬지. 어떻게 돼요? 초과보험이네요. 가액이 더 작잖아요. 그럼 가액을 한도로 작은 거 한도로. 작은 거 한도로 손해액 전액. 끝. 아니면 20% 곱해서 80 빼면 되잖아요. 끝. 자, 보험가액이 6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부 보험이죠? 일부만 가입했잖아요. 가액 이퀄 손해액인데 긴급도축 했나봐요. 이용물 처분액 있네요. 이때는 차감해야죠. 이거. 아, 이 경우만 이퀄이 아니라 손해액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400만 원 가, 손, 비 600분의 500 작은 거 한도로 끝.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요것만 계산하시면 여러분이 계산 끝난 다음에 보험금으로 막 문제 만들어 보셔도 돼요. 자, 주의하실 거 모든 자기부담금은 저렇게 하지만 특약 부분에 있어서 폭염특약, 돼지가금,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돼지의 질병특약 자기부담금만 축사의 풍수설치처럼 최소한도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도가 세요. 200만 원이에요. 이건 이제 해당 문제를 풀다 보면 금방 알고요. 네. 몇 개 이제 계속 풀어볼 거예요. 특이한 거 축산휴지 자기부담금 없어요. 축산휴지 보험금 구하는데 자기부담금 없어요. 근데 여러분 특약 어려워하지 마세요. 특약의 보험금도 똑같아요. 가, 손비, 가자. 특약 가입금액과 특약에서 제시된 가액 계산해서 일부, 전부, 초과, 가손비, 가자. 똑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돼지 질병 특약이에요. 가입금액 제시돼요. 보험 가액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이걸 배우는 거겠죠. 이제 우린 다 보험 가액 구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자, 보험 가액이 3,750만 원 질병 특약에서 계산이 됐어요. 가입금액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일부 보험이네요. 아, 비례보상 똑같아요. 손, 비, 가입금액 한도, 마이너스 자기 똑같아요. 특약보험금도. 네. 이게 이 위치, 이 손비 가자는요. 뭐 축산휴지 특약이든 전기적 장치위험보장 특약이든 폭염재해보장 특약이든 이건 안 바뀌어요. 손비 가자. 우린 뭐만 알면 돼요? 손해액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자기부담금 한번 볼까요? 최소 200만 원 이상은 차감하겠대요. 그러면 손액 3,300 곱하기 손액 제시됐고 우리 이제 구할 수 있지만 나중에 비례 자기부담금 여기서 여기까지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얘와 200만 원 비교해서 큰 금액을 차감한다. 594만 원이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마이너스 594. 이 특약의 보험금은 2,376만 원. 지금 여러분은요 여기서 이 답 말고 아 특약도 결국 가손비 가자구나. 그것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이 이 세 가지 특약은 비교하는구나. 축산휴지는 없구나. 네. 자,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 손해액 이퀄 보험가액이 기본이지만 이거 당연하겠죠. 여러분, 한 마리에 보험가액이 500만 원이에요. 얘가 죽었어요. 그러면 손해액도 500만 원이죠. 두 당으로는 가액 이퀄 손해액이에요. 두 당으로는. 아이고, 이거 는입니다, 여러분. 고쳐놓으세요. 는. 두 당으로는 두 당 보험가액 이퀄 두 당 손해액이에요. 물론 이용물 처분액이 있다면 차감하지만. 여러분, 이거 는이에요. 네. 근데 10마리 사육 중이에요. 500만 원짜리 10마리 사육 중이에요. 그럼 총 보험가액은 5천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2마리 죽었대요. 그럼 총 손해액은 1,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총으로 계산할 때는 다르다.
총으로 계산할 땐 다르다. 이건 당연히 인식하실 것이고. 그리고 밑에 비용 손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손, 비, 가, 자. 근데 아까 제가 결국 한도 비교 안 해도 된다 말씀을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자기 부담금이 안에 들어와도 되나? 막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과 잔, 비, 자. 계산된 잔처비는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결국 이거예요. 네. 자, 나중에 문제풀이를 또 해보겠지만 인식해 두시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가액, 손해액 구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